자, 이번 단원은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 많은 문제가 없는 특성상 앞에 있는 기본 유형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 유형이라고 할지언정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절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가 원래 이제 앞에 있는 단원인 수열의 이제 귀납적 정의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 역시도 뒤쪽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학적 귀납법의 등식 구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3번인데요. 얘는 교과서 페이지 90페이지고요. 한번 같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래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한 요거의 결과가 4분의 1 n제곱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등식이 되어 있고요. 얘를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우리 증명한 내용에 빈칸을 채워서 다음 구하라고 하는 각각의 가의 값을 fk, 그 다음에 나 값을 gk라고 할 때 f1과 g1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원래는 저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합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은 세제곱은 저런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 4분의 1 n제곱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과연 성립하는지, 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양쪽의 등식이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때 중요한 건 얘는 참인 걸 보이는 건 아니고요. n이 k라고 할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 n이랑 k랑 결국 문자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귀납법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많은 문제와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을 읽으셔야겠지만, 여기 있는 n은요, 쉽게 말해서 끝까지 있는 n개의 항을 얘기하고요. k는 누구든 k가 될 수 있어요. 1과 n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얘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참이 되는 그 과정이 다 저 k 문자로 하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k만으로 되진 않는데 우리가 뭘 해냄으로써 그걸 맞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세 번째인 이 가정된 n이 k일 때의 등식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이 됨을 우리가 성립함을 찾아준다면 이 가정법은 가정법이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은 성립이 되는 거죠.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이 세제곱이니까 n이 1일 때는 요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여긴 2의 제곱은 4가 됨으로써 약분이 되면서 얘도 우변도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가볍게 참이 됨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k일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얘가 성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k까지의 형태로 바뀌겠죠. 바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n보다는 안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n도 될 수 있긴 한데 다른 녀석들도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정까지는 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넘어갈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가예요. 가. 우리가 양변에 어떤 값을 더하거나 곱하는데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얘는 더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제가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알고 있겠지만, 어릴 때 레고 조립해 보셨을 거예요. 레고. 근데 이 브릭을 가지고 완성을 시켜 놓은 거에 중간에 부품이 내가 브릭을 안 넣었어. 그러면 완성되어 있는 걸 해체해서 집어넣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일일이 그냥 아직 완성되기 전에 나열되어 있는 거에다가 브릭 하나를 집어넣는 게 편할까요? 얘기는 후자가 편하겠죠. 그냥 펼쳐져 있는 거에다 브릭을 하나 넣는 게 편하겠죠. 일일이 해체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얘 보면 어떤 형태로 응집이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우리가 여기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만 만들어서 더해주면 되니까 얘도 마치 또 다른 브릭 같죠. 그래서 좌변의 k 플러스 1번째의 형태인지 우변의 k 플러스 1번째의 형태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익을 펼쳐놓은 거에 넣는 이 형태가 편하겠죠. 여기다 넣으려면 k 플러스 1의 제곱에 k 플러스 1 플러스 1한 거에 제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떻게 우리가 펼쳐져 있는 형태의 값을 집어넣자.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답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러면 좌변의 용도는 끝났어요. 이제 k 플러스 1이 참이 되게 보이는 그 과정은 우변을 갖고 할 거예요. 보시면은 아실 수 있다시피, 자, 여기 일단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이 등식이 지금 참이래며. 아이고, 이 등식이 참이래며. 그러니까 왼쪽은 뭐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2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개는 참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변에다가 플러스 5를 했다고 쳐. 그럼 이 등식은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얘 이전의 것들이 참이니까 같은 값을 넣으면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들어간 거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들어간 거죠, 일단.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참으로만 만들어주면 돼. 참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 이 우변에 있는 얘의 형태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바로 4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등식은. 왜?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지금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이 보면은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요거를 묶어주는 거야. 얘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남은 게 뭐 있어? 4분의 1 k 제곱이 남아있죠. 그리고 우변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k 플러스 1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얘네 둘을 계산할 수가 지금 현재 있겠죠. 왜? 여기에다가 4를 이렇게 곱해준다면.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1의 제곱에 자 4분의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야 위에 게 분자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 지금 이 친구 k 플러스 2의 제곱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 4분의 1에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되면서 끝나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이 형태 되면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나에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러면서 뭐야 k번째가 참이 되게 했고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의 형태를 집어넣었는데 우변에서도 k 플러스 1번째를 넣었을 때 형태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k든 다 성립을 하는 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자, 요렇게 이렇게 되고 요게 가죠. 죄송합니다. GK죠. GK일 때는 나에 들어간 걸 받고 함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1을 대입했을 때죠. 그럼 1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X가 1이니까 얘는 F1이라고 하는 애는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K가 1이죠. K가 1이니까 F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8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G1은 얼마가 돼요? 얘는 4가 9가 되겠네요. 9. 죄송합니다. 3의 제곱이니까 9.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얘의 값은 얼마가 돼요? 1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91페이지에 있는 유형 4번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하기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개예요. 등식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부등식을 증명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푸는 걸 보셨겠지만 좌변의 k 플러스 1의 형태를 우리가 더해줬을 때 우변의 형태를 k 플러스 1번째 형태로 변형하면 끝났어요. 근데 그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지만 부등식이 뒤에 있는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얘는 부등식은요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변형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형을 한다는 게 뭐냐면 형태를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갖고 간다고 해서 절대 K 플러스 1번째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내에 있는 거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올림푸스에 있는 것들도 푸실 수 있는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제 4번이 제가 원래 풀어드려야 맞는데 유제 4번을 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이건 교과서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번 더 연습 삼아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머지 뒤쪽에도 문제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유형 4번 같이 풀면서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이 다음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인데 이것도 n이 3 이상일 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를 지금 발췌해 온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이 빠졌죠. 제가 총 3단계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근데 n이 1일 때라는 건 n이 등식에서 성사되는 n 중에 자연수 n 중에 가장 작은 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지금 n이 뭐래요? 3 이상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을 3일 때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n이 3이니까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요건 8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을 집어넣으면 9-2예요. 9-2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7이 되면서 좌변에 있는 게 크다는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보도록 하죠. 좀 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 n이 k일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 보이죠? 여기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뭐 한 거야? k번째가 성립되니까 당연히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이. 그래서 이때 무엇을 더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좌변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런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불익을 예로 들었는데 얘는 어떤 응집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얘를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사실 왜 좌변을 자세히 보시면 늘어뜨리는 형태가 맞아요.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 번 하는 형태예요. 이게 K번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넣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1번째로 만들 수 있는 각값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가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2 곱하니까 6K-4 나오고 얘는 2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단계. n이 K일 때 가정.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를 우리가 어떤 걸로 할 건지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좌변은 이제 할 일이 끝났어. 이제 우변을 보여야 돼. 우리가 우변으로 누구를? 이제 K 플러스 1번째를 보여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등식을 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바로 뭐냐. 이 애의 K 플러스 1번째 형태를 우리가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왜냐, 이거를 보지 않고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 어떻게 돼야 끝나는 거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끝나는 거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형태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지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 보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켜고 밤에 길을 걷는 거랑 불 끄고 밤에 길을 걷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끝이 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뭘 했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얘 지금 전개해 볼게요. 얘 전개해 보면 3K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3K 플러스 되는 거. 자, 근데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3단론법이야. A가 B보다 커. 예를 들어서. 그리고 B가 C보다 커. 그럼 얘는 결국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얘보다 작은 어떤 애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보다 작은. 근데 누구를? 얘를 한번 갖다 써봅시다.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뺐어. 얘는 지금 우변에 있는 형태고 얘는 우리가 만들어낸 형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더 양수가 나와. 이 계산한 뺀 값이 양수가 나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누가? 얘가 더 크니까 이 부등식이 작아져서 여기에 3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뭐가 되겠어요?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집어넣었더니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해볼게요. 6k-4 마이너스 3k-1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3k-5가 되는데 k는 몇부터? 적어도 3 이상부터니까 들어가 보면 얼마가 돼요? 9-5가 되면서 양수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차피 작아질 부등식 더 작은 애를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0보다 커지니까 뭐예요? 얘보다는 당연히 3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1번째 형태가 딱 나오면서 이 문제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a는 얼마?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2 한번 해봅시다. f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은 3, 3, 9 마이너스니까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 2 더하기 7은 9가 되겠죠. 그럼 답을 확인해보면 9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시다. 그리고 문제 유제 4번은 안중에서 안 풀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현재 92페이지에 있는 유형 확인이고요. 그 중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존재하고 있고요. 초항이 3, an 플러스 1과 an은 서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때 여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두 번째 항을 구하려고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더하기 3한 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3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걸 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3 곱하기 3. 아니,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누가? 3 곱하기 3 플러스 3이 들어가고 여기 또 플러스 3이 그대로 오죠.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3, 3, 3 플러스 3, 3, 3. 뭔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얘가 계속 반복해서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느냐. 여섯 번째 갔을 때는 3을 6번. 그 다음에 3을 5번. 왜냐면 여기 지금 숫자랑 맞잖아요. 곱하기가. 3을 4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이 되겠죠. 맞을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얘는 지금 우리가 뭐랑 같아? 3-1분의 3의 6제곱 빼기 이런 거랑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얘 먼저 해봐야겠네. 얘 3의 6제곱은 어떻게 돼요? 81에다가 9981이니까 9를 또 곱하면 되겠죠. 9, 98에 72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728을 또 여기 분모에 있는 거 나눠주게 되면 3, 6, 4 364에다가 몇을?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64에다가 3을 곱해주면 3, 4, 12, 3, 6, 18, 3, 3, 9에서 1092 즉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이어서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첫 번째 항이 38일 때 AN 플러스 1번째 항과 AN번째 항의 관계는 다음과 같대요. 자, 이때 10번째 항의 값을 묻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항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따로 팁이 있다면 몇 개는 구해봐야 돼요. 한 두세 개 정도의 항은 구해보고 이거 규칙성이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규칙성 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구해 놓으시면 보이실 거예요. 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4만큼 빼래요.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4만큼 빼는 건데 얘는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이 얘랑 같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얘가 쭉쭉쭉 반복이 되면 10번째 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항에서 몇 번을? 9번을 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등차 수열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반복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으니까 해보면 결국은 얘는 38에서
마이너스 36이니까 답은 얼마?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수열도 결국은 규칙성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파악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꼭 풀어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뒤쪽에 7, 8, 9, 10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8번은 제외하고 7, 9, 10번은 반드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여기는 뭐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셔도 되니까 반드시 얘네들 답이 어떻게 나오나 이 가나 혹은 여기에도 가나죠. 가나만 구할 수 있으면 요 밑에 건 사실 문제로 내기 위해서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서술 연습장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96페이지에 문제 7번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자 13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꼭 한번 더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2학기 때 우리 1차 집필 이전에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